여기에 대해서 김소연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소연입니다. 신소연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문을 읽음으로써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집 47쪽에 제 토론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은 석주 이상룡의 유청량선 로그를 통해서 그가 사물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접근을 통한 주체성을 강조했음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면모가 훗날 그의 신화문 수용 태도와도 연결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청량성록이라는 작품을 통해 석주의 청량성 유람 체험이 그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끼쳤음을 규명함으로써 이 글은 석주의 문학 및 사상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든 의문점이나 보완점 등을 정리함으로써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그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므로 발표자 선생님께서 수용을 할지 말지를 수용을 하실지 마실지를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논제 내면 세계와 발표문 내용의 상관성입니다. 발표자 선생님은 논제를 유청량산록을 통해 본 석주 이상룡의 내면 세계로 규정했습니다. 내면 세계가 이제 마음속 심리나 감정을 걷는 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 논제가 이 내면 세계란 말이 발표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석주의 내면 세계를 다룬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석주의 내면 세계보다는 석주가 청량산을 유람하면서 접한 사물을 서술하는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사물을 인식하는 자세에 대해 다루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논제를 발표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내면 세계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사물인식 태도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목차 2, 발표문 3쪽에서 6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목과 내용의 상관성입니다. 목차 2에서는 육청량산록에 나타난 유람 체험을 다룬다고 하지만 이 발표문 3쪽에서 6쪽을 보면 유람 체험보다는 석주가 청량산을 유람하면서 겪은 일이나 사물에 대해 관찰하고 서술하는 방식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목차 2의 제목을 그 내용에 맞게 사물에 대한 서술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은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목차 2.2, 그러니까 발표문 5.6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우선 목차 2.2의 유람 대상에 대한 관심과 학대의 의미가 좀 모호해서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론문 48쪽입니다. 발표자 선생님의 글을 봤을 때는 이 목차 제목이 석주가 전대 유람자들과 같은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2의 제목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목차 제목을 유람 대상에 대한 독자적인 관점 제시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2.2에 인용된 사례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아까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석주가 전대 유람자들과는 다 같은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이제 자신만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인용문을 통해서 드러난 사례들을 봤을 때 인용문 2번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불교 사상에 들어간 봉우리 이름들이 그대로 수용했다, 그대로 썼다라고 한 사례 외에는 다른 사례들은 해당 장소의 외관 및 이름에 대한 유래나 내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석주가 과연 자신만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했다고 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사례는 석주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했다기보다는 장소에 대한 외관 묘사 및 정보 정리에 정리한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인용 문제 1의 경우에는 2.1의 목차와도 조금 부합하는 점이 들어서
이걸 과연 2.2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특히 목차 2.2의 인용문 3은 이제 치원함과 풍열때 얽힌 최치원의 내력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유청년성록에서 이제 이 사례뿐만, 인용문 3뿐만 아니라 유청년성록에서 이제 속주가 이제 김생굴이나 치영남이나 풍열때에서 김생이라는 인물과 최치원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량선을 유람하면서 신선의 경지를 느꼈다는 장면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청량선 관련 유람기 전부 읽은 것은 아니지만, 청량선을 유람했던 다른 분들도 이 속주가 느낀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과연 석주가 청륜성 유람에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독특한 시선만으로 관찰했다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속주가 전대 유람자들과 같은 장소를 방문해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입증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두고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작자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 석주의 결과 병치시키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토론문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아무래도 발표 요청을 좀 급하게 받은지라 미흡한 논문이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김소연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통해 많은 보완점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서대로 토론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논제에 관한 의문과 그 보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 내면 세계라는 이제 제목을 뚜렷하게 제시해 버리니까 좀 굉장히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 지목해 주셔서 굉장히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쓰고 수정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제가 주목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 석주의 초창기, 청년기의 사상적인 측면이어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제목을 수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유청량산록을 통해 본 석주의 청년기 사상 연구 네, 그런 것 네, 이런 거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 실현할 시간이 없어서 네, 김소연 선생님 질문을 염두하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 제목에 대한 의문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실 고민이 많았던 지점인데요. 사실 이 장의 제목 같은 경우 저도 처음에는 서술 방식을 이제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웠었는데 2.1의 세밀한 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을 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2.2의 유람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서술 방식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발표문 보시면 그 2.2절에서는 그 서술 대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서술하는가의 내용을 제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층위가 살짝 달라서 2.1과 2.2를 서술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묶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그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람체험이라는 네, 그런 이름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조금 고민을 해서 확 와닿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1번, 2번으로 나누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3-1도 좀 이 앞에 질문해 주신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선명하게 서술하지 못해서 네, 발생한 문제인 듯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유람 대상에 대한 관심과 확대는 그 이제 청량산 유람록의 전통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석주가 개방적인 태도로 불교나 채취현을 관찰하고 서술했음을 말합니다. 즉, 좀 전통적인 청량산 유산록은 대개 그 신제 유산록을 굉장히 전범으로 삼고 따랐는데 이 신제 유산록의 내용을 보면 그 불교는 물론이고 이 불교를 두둔한 채취원을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인 어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어져서 이 불교라든지 이 채취원과 관련된 곳 이런 곳을
조금 날카롭게 얘기하는 그것을 흔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석주 같은 경우 이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대상들에 대한 비판적인 오조 없이 자신들이 본 것을 좀 가감 없이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석주의 특징적인 면모여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서술이 선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석주의 개방적 태도가 좀 잘 나타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도 조금 연결된 문제 같습니다. 제가 발표문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량산 유람록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을 언급하고 전개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서 조금 의문이 드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인용문 같은 경우 이제 토론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관찰하고 서술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그 유교 이념에 맞지 않는 대상, 뭐 불상이나 불교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인 태도가 돋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전대 유람록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어서 조금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인용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인용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 청량산 유산록의 전범인 신재가 그 유산록에서 최치원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그러니까 특히 최치원은 그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불교를 배척하지 않고 불교한테 아첨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육아의 죄인이다라고 이제 서술을 한 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산 유람록 같은 경우 후대 사람들도 굉장히 그 최치원에 대한 그런 강한 비판적 오조가 두드러집니다. 뭐 아예 최치원 관련 장소에 그 프레임을 씌워서 보는 양상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석주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인용문 내용처럼 그냥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서술해냅니다. 뭐 굳이 최치원을 두둔한다거나 뭐 비판하지 않고 또 이제 굉장히 열린 자세로 관찰을 하고 서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용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2.2절 같은 경우에 그 선현의 자질조차 뭐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고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 석주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제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발표문이 좀 너무 친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명확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이상용의 주체성이 강조된 일화들을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이제 2장에서 다른 내용들이 대표적이고 이 외에 짤막하지만 그 3장에서도 다루었듯이 뭐 도산서원에서 도산서원을 봤지만 느끼는 바도 많지만은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쓰겠다라고 한 일화나 뭐 신제에 대한 일화 등도 조금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네, 답변이 될까요?